한덕수 대행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공통 질문으로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은 노가 아니라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신과의 언론 보도에서인데 이것도 복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코멘트라는 건 아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상이 이리저리 이제 연기가 나고 있는데 예. 그 연기는 불 뗐기 때문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출마의 가능성을 두고 국정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의 쓰임새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찬탄파가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찬성하는 지지 세력들을 대표하는 역할로 대선 출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그들과의 단일화를 통한 극적인 어떤 그 지지율 상승 이런 것들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스스로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네.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런 정도의 비판을 받고 또 이런 정도의 국민적 불안감을 주고 있고 외신에서조차도 한덕수 총리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노코멘트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정말로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가능성을 다시 연 상태가 된 건데 그러면 대형 교회 예배에도 갔어요. 네. 정치인들이 아주 단골 자주 하는 행동이 교회나 이제 사찰이나 가는 건데 그렇다면 한 대행은 이제 시기만 남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하고의 이 답변에서 노코멘트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 대형 교회 가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한덕수 대행께 두 가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없는 거리된 상태에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권한 대행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경제 통상 입장에서나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 같은 관세 협상을 벌여야 되는데 이번 주 후반에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 총사령탑으로서 과연 이렇게 대선 후보로서 5월 3일 이전에 사표를 낼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하시면 그 리더십에 빈틈이 생기는 건 분명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이 봤을 때 이렇게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분하고 어떻게 마지막 최종 결재를 할 수 있겠냐고 신뢰를 보낼 수가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국익 차원에서 보면 좀 아쉬운 행동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우리 한덕수 총리가 과연 5월 3일 이전에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나와서 이 단일화 로드맵에 올라탈 것이냐. 예. 그건 두고 봐야 될 게 지지율이 그때까지 유지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지율이 지금은 조금 올라가는 상승세입니다만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선 레이스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에게 쏠렸던 관심과 지지가 어느 후보에게 옮겨가고 어느 후보가 또 바람을 타고 올라갈 것인가. 이런 지지율 유지가 5월 3일 이전까지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그 지지율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예. 사실상 총리직을 사퇴하고 나와서 당분간은 허허벌판에서 혼자 그렇겠죠. 계속 무소속으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과연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그 고민과 준비가 돼 있을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국민의힘에서 대선 최종 후보가 선택된 사람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하는 건 기정사실화 된 겁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예. 저는 누구도 우리 당에 선출된 후보가 지금은 지지율이 어떻게든 낮기 때문에 지지율을 시너지 효과를 내서 또 한덕수 후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수 윤석열 정부의 책임 총리였고 또 호남 우파를 상징하고 있고 오래된 전문성과 관료로서의 그 신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점들이 같이 합쳐지는 효과가 있다면 저는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선출이 되더라도 한덕수 후보의 최종 단일화가 성사가 되고 한덕수 후보가 그럴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관심사는 사실 득표율이 워낙 격차가 나다 보니까 지금 90% 넘는 영남에서는 9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득표율이 과연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 복 의원께서는 90% 넘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충청권이고 제가 충청권이기 그렇죠. 때문에 갔었는데 예.
88% 이상 나오는 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뭐 77.7% 이런 정도였었고 최대 높은 것이 한 83 여론 조사상으로 할 때 예. 그 지지율이 그랬었는데 그 영남에서는 90에다가 그리고 영남의 그 권리당원들의 그 투표율이 70%예요. 아, 그랬나요? 이런 정도는 지금까지 못 봤던 거거든요. 그만큼 민주당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대선에 이겨야 된다. 예.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고 그 나머지 한 10% 정도도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될 거니까 싹도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생각 속에서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주고 있는 순수 것처럼 지지율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희 뭐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예. 어차피 될 거니까 둘 중에서 그래도 2등 되는 사람이 다음번에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질 테니까 예. 거기에다 좀 표를 줘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90% 훨씬 더 넘는 압도적 지지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첫 어떻게 번째는 작용할까요? 예? 본선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저는 이미 우리 국민들도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일 것이다라고들 대부분 추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도 나왔었는데 여야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 가운데에서 중도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배 이상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로의 정권 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것처럼 보입니다. 예, 복 의원님은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